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입니다. 니시나카 스토무지음 최서희 옮김 알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세상에는 확실히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몇 번이나 똑같은 공경에 빠져 저자의 사무실에 찾아오곤 하는데 반해 운이 좋은 사람은 똑같이 저자의 사무실을 찾아오지만 올 때마다 회사의 규모가 커져 있어서 사업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본 경험을 통해 운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운이 좋아져 행복한 인생에 가까워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법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일까요?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 이것은 행운을 부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뿐이고 나쁜 사람 주변에는 나쁜 사람뿐이라는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의뢰인과 상대방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다툼거리를 만드는 사람 중에는 타인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상처 입히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나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관계자를 조사해 보면 역시 비슷한 유형의 나쁜 사람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반대로 항상 주변을 신경 쓰며 당연하다는 듯이 타인을 돕는 좋은 사람도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 관련 법률 상담으로 찾아오는 이들인데 그들 주변에는 역시 비슷한 좋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사귀면 자연스레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잔뜩 늘어납니다. 좋은 사람들 뿐이니 당연히 다툼이 적습니다. 게다가 곤란할 때는 주변에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도 잘 풀립니다. 근심 없는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필요한 원조를 받으니 쉽게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자연스레 주변에 나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곧잘 사기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마음은 항상 경계심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좋지 못한 기분으로 지내는 사이에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고 결국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남을 속이거나 다치게 해서 한때 큰 돈을 번다 해도 언젠가는 역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다쳐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불행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좋은 운을 부르고 싶다면 좋은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큰 탈 없이 지나가는 것도 운 덕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운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하고 마음 깊이 느끼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어느 날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초등학생이던 둘째 아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날 낮에 집에서 둘째가
친구와 골프채를 꺼내 휘두르며 놀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때 친구가 휘두른 골프채의 끝이 둘째의 눈에 맞아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서둘러 병원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눈꺼풀이 다친 정도입니다.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웠거나 같이 놀던 아이가 조금만 더 골프채를 길게 잡았다면 실명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가까웠으면 두개골이 골절됐을 수도 있고요. 그랬으면 생명이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아내는 오싹했다고 합니다. 겨우 몇 센티미터 차이로 아들이 실명이나 사망을 피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도 식은땀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 하늘이 도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그 일 외에도 운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도움받은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변호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운 때문에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사건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가족이 간발의 차이로 치명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강력하게 운의 존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건강한 것은 운 덕분입니다. 평소에는 눈치채기 어렵겠지만 운의 신비함 중 하나입니다. 환한 얼굴, 온화한 얼굴, 들어가는 문이 다릅니다. 우는 얼굴에 나타납니다. 신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변호사이지 점술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직업을 통해 수많은 의뢰인의 인생에 관여하는 사이에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운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법률과도 관계가 없지만 타인의 삶을 많이 지켜보는 사이에 저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 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혹은 아, 이러니까 운이 자꾸 달아나는구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제 경험으로 얼굴을 보면 운이 좋고 나쁨을 대체로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점술가들이 말하는 복스러운 얼굴이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발견한 것은 제가 지금의 법률사무소 소속이 아니라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제 사무소는 오사카 재판소 옆 빌딩에 있었습니다. 그 빌딩은 변호사들의 사무소가 대부분인 법조 빌딩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업무 중간에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빌딩 입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 또 한 명 걸어오네. 저 사람은 아니야.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것 봐. 역시 그냥 지나가잖아. 그 뒤는 저 여자는 들어올 것 같아. 역시 이 빌딩의 손님이군.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이 빌딩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대부분 맞췄습니다. 잠시 후에는 백발백중이 되었습니다. 이거 재미있네. 이번에는 옆 빌딩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맞춰볼까? 옆 빌딩도 처음에는 제대로 맞추지 못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적중률이 높아졌습니다. 역시 백발백중이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손님과 옆 건물 손님은 명백하게 표정이 달랐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대부분 어두운 얼굴을 한 사람이 많았고 험악한 표정으로 눈을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긍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이혼 소송이나 해고 부당 소송 등 재판을 통해 싸우려는 사람들이라 자연히 그런 굳은 표정을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직업상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에 어두운 얼굴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해 옆 빌딩의 손님은 하나같이 온화한, 뭐라 말할 수 없는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건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옆 건물의 간판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곳은 어느 봉사활동 단체의 건물이었습니다. 역시나 남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래서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두 건물의 손님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표정의 차이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을 한 날부터 저는 남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는데 온화한 표정을 한 사람은 역시 운이 좋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고 나쁨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인간성 좋은 사람은 처음엔 손해보지만 나중엔 성공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수없이 보면서 운은 인덕으로 결정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운이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좋으면 한편으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운의 도움으로 성공합니다. 인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공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인덕이 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저 혼자만의 경험은 아닙니다. 예로부터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맹자라는 중국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작을 갈고 닦으면 인작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때 천작이란 하늘에서 내려주는 자귀를 말합니다. 자귀란 지위라는 의미이므로 천작이란 하늘이 준 지위, 즉 덕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인작이란 인간 세상에서의 지위이므로 구체적으로는 부, 학력, 지력, 권력 등을 의미합니다. 인덕을 쌓으면 부나 권력은 자연스레 손에 넣을 수 있다라는 맹자의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맹자는 인덕을 갖추면 운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나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해도 인덕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즉, 먼저 인덕을 갖추어야 부나 권력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부나 권력을 원하는 것은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덕을 쌓으면 충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좋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6가지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밝은 마음, 네라는 솔직한 마음, 죄송합니다라는 반성의 마음,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마음,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 덕분입니다라는 겸손한 마음, 이 6가지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면 인덕을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져 다툼이 사라집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발전은 인사부터라고 생각하시고 행운을 불러오기 위해서라도 꼭 실천해야 합니다.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운이 좋아지는 3단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을 가져오는 것은 사람입니다. 즉, 타인과의 관계가 좋으면 운이 드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귀는데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간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요. 사실 좋은 인간관계로 행운을 부르는 데는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우선 말에 대한 요령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운을 트이게 하는 말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아줍니다. 격려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칭찬하는 말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통한 인간관계는 운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요령입니다. 상대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 이쪽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태도야말로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근간이 됩니다. 글로 소통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엽서나 편지를 쓰는 것은 운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글씨로 내 마음을 전하는 것, 특히 힘들고 슬픈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한 배려가 없습니다. 당연히 나의 운도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스스로 자기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 사례를 들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 운을 읽는 변호사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나날이 운이 좋아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